안녕하세요, 여러분. 외국인의 국내 정착을 응원하는 토크쇼 K 유교 톡톡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의례와 그 속에 담긴 유교적 가치를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피터, 안나, 아만다, 선저희, 그리고 저까지 함께 준비했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관혼상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관혼상제는 4가지 중요한 의식, 즉 성년식을 관례라고 하고요. 결혼식을 혼례, 그리고 장례식을 상례, 그리고 제사를 제례라고 말하는 것을 관혼상제라고 합니다. 각각의 의미와 이 느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례. 즉 성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성년이 되는 날 좀 특별하게 축하를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축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런 성년식 같은 거는 없어요. 예, 뭐 18살 되면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어른이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법적으로. 하지만 뭐 성년식 한다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군요. 영국도 자기 생일 되면 그냥 파티하는 거죠. 이제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술도 먹고. 근데 한국의 그 선령의 날까지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같은 날에 약간 축하하고. 근데 옛날만큼 크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TV에 봤어요. 그런 옛날식으로 하는 거. 뭐 맞아요. 한복 입고 머리에 뭐 하고 여성분들 하고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꽃, 뭐 향수, 뭐 키스까지 해줄 수 있다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네. 영국에 그런 특별한 선물까지는 없어요. 네, 오늘 뭔가 알고 오셨듯이 이 꽃이라고 해주는 빨간 장미를 또 선물하는 네, 입술도 준비했어요. 역시. 야, 야, 안나 씨는요? 헝가리에서는 그 날이 좀 특별한 날이지만 네. 큰 파티 있지만 너무너무 특별한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성년이 됐지 이 정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성인식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18살이면 21살 생일 때 뭐 크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네. 스윗 16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오, 그렇군요. 그냥 개개인으로. 네, 우리도 사실 이 요즘에는 이 성년식을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정말 다들 알고 계신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외국인 분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니까 저한테 또 생각해 보니까 다시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혼례, 즉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쪽 있죠. 이제 네, 가려져 있어요. 딱 모여 저쪽에 있으시죠. 가려져 있어요. 모여 있네요. 한국 혹시 결혼식 직접 치루신 거죠? 예식은 서양식으로 많이 했죠. 정장 입고 네. 뭐 흰색 웨딩 드레스 와이프가 입었는데 그 패백은 한국 스타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옛날식 한복 그쵸. 이 입고 엄청 크잖아요. 또 그 모자까지 입고 와이프도 진짜 여기 다 메이크업 연지건지하고, 전통적으로 하고 부모들한테 인사 막 진짜 큰 절로 하는 거 되게 울컥했고 네. 되게 약간 감동 받았어요. 양쪽 다 부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또 와이프도 어버워졌고 맞아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제가 와이프를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약간 그런 맥락에서 우리 안나 씨도 또 결혼 경험 해보셨죠? 네네네. 저는 6월에 결혼했어요. 올해 6월에요. 네네네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복을 입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헝가리와 한국 결혼식을 비교하면 초점이 좀 초점이, 초점이 좀 달라요. 네. 헝가리에서는 분위기와 하객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식 했을 때 그 초점이
진짜 부부예요. 맞아요. 주인공이 오직 딱 신랑 신랑 신부요. 신부님만을 위한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저에게 도와주셔서 네.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셔서 그래서 너무 영화처럼 느꼈어요. 정말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서 엄청 행복했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은 아직 안 예. 하셨지만 네. 그래도 가보신 적은 있잖아요. 저는 특히 한국의 그 전통 혼례 더 좋아합니다. 가보셨어요? 네, 대중 결혼식보다 전통 혼례 왜 좋아하냐면 네. 거기서는 바로 인도하고 한국이 커넥트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 비슷한 점이 많아요. 특히 그 아까 얘기하신 그런 개념들이 많아요. 인도의 힌두교 결혼식에서도 네. 뭐 자연을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길게 하고 사람들이 춤도 추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흥이 많은 민족이다. 뭐 지금은 근데 이제 그 모던 결혼식 가잖아요. 네. 1시간에 끝나는 거. 그건 저한테는 맞아요. 큰 문화적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제 인도인이 봤을 때 어떻게 한국의 결혼식이 1시간에 끝날 수 있는가? 맞아요. 이게 진짜 큰 충격인데 충격이었어요. 전통 혼례 할 때는 길게 하니까 맞아요. 진짜 이게 인도 문화랑 엄청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더 친밀감이 느껴졌을 예,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신랑 신부의 결혼식만 아니라 네. 뭐 양쪽 가족과 친척 또 인도에서 또 좀 크게 말하자면 그 마을이나 그 도시의 결혼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춤도 추고 한국도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마을의 전체가 네. 잔치가 네. 되는 날이었어요. 네. 혼례식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네. 이제 한국도 많이 서양식으로 하기도 네. 하고 그렇죠. 네. 전통 혼례 많이 보기가 재미없어졌어요, 힘든데. 개인적으로. 맞아요.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만다 씨는 네, 저도 여기서 결혼식이 1시간 안에 끝난다는 얘기 진짜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하루 종일 하거든요. 저희 민족도 많지만 그래서 민족 아니면 종교마다 진짜 다르게 하거든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근데 거의 하루 종일 다 하는 것 파티, 같아요. 아. 네, 완전 파티하고 아프터 파티도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진짜 충격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7년 동안 결혼식 딱 한 번만 가봤는데 전통 혼례였어요. 심지어 전통 혼례였는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진짜 약간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딱 진짜 옷부터. 사극 장면 같았어요. 너무 예뻤고 그래도 짧긴 짧았어요. 조금 길었지만 짧긴 짧았어요. 우리나라도 뭔가 다시 그 예전의 전통 혼례도 많이 좀 하고 되찾고 이런 하루 종일 좀 축제 분위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큰 결혼식은 얼마나 이렇게 인생의 큰 일인데. 맞아요. 큰 아주 네. 이벤트 행사죠. 맞아요.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원래 호텔에서 해도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러한 것들 비용 많이 드는데 딱 1시간에 끝나는 게 너무 취임식처럼 저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네. 여기에 다른 문화보다는 한국의 그 결혼 문화, 문화. 특히 이제 최근 그 모던 그거 그래서 전통 혼례 좀 했으면 좋겠고 예, 저도 기회 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전통 혼례를 올릴 수 있는 그 환경, 장소가 많아지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특히 여기 거주 외국인의 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전통 혼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 여기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결혼식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일반 모던 결혼식 아니라 전통 혼례 야. 그렇게 하면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장소 어떻게 섭외하고 비용 같은 거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상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상례는 이제 장례식,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의식을 뜻하는 예절인데요. 한국에서는 조문할 때 좀 특별한 예의가 필요하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 한국의 조문하는 문화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많이 낯설었어요. 특히 저는 실수도 한 적이 있고요. 특히 네. 검은 옷 안 입고 그냥 가버린 적도 한 번 있는데 근데 대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외국인이라서 그 이해해 저를 주셨어요. 봐주셨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무릎 꿇고 인사하는 거 또 이제 조용히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옆에 가서 앉고 뭐 한잔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그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가서 뭐 대화도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알게 됐지만 네. 근데 그게 좀 실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익숙해졌지만 실수 많이 있었습니다. 네, 조문을 처음 가면은 아무래도 저희도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너무 어려운데 외국인분들께서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 피는 것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특히 빈소 문화에 대해서 이제 거주 외국인들이 많이 몰라서 그것도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국 사회와 이렇게 그 좀 동감하고 네. 공감해서 같이 살아가고 싶은데 가끔 좀 이해가 부족했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반대 입장을 처음 겪어봤는데 네. 3일 동안 내내 저기 가 있는 것도 외국이랑 너무 달라요. 외국은 진짜 반대예요. 결혼식은 길지만 아. 장례식은 되게 짧아요. 아, 뭐 한 진짜요? 2시간 내로. 오. 근데 한국은 진짜 거의 36시간 아니고 뭐 48시간 뭐 더 길면 더 길수록 네. 근데 거의 밤새고 손님은 새벽에도 오고 그래서 다른 가족들 얼마나 힘든 모습 보면서 되게 불쌍했는데 또 반면으로 이렇게 해야 약간 장모님한테 헌신하는 것 같고 그만큼 그 약간 마지막 인사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 면도 보면서 되게 색다랐고요. 맞아요. 그 절하는 것도 절 받는 것도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되게 복잡한 절차들이 많은데 그만큼 그거 기억해야 약간 그 사람도 기억 제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상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안나는 경험해 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그냥 들었어요. 어떤 것이 그런데 너무 들었을 때 너무 슬퍼했어요. 가족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마지막 인사하는 것이 너무 감동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특히 이제 장례식에서 3일 동안 그 마지막 가는 분들의 자리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느껴집니다. 저는 한국에서 장례식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네. 봤는데 저희 거 더 복잡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약간 말레이시아 중국계로서는 저희도 완전 유교식으로 하는구나. 오, 비슷하군요. 네, 특히 불교 아니면 도교인 네. 네, 사람들이 진짜 거의 비슷하게 하죠. 무조건 검정색 계열의 옷 아니면 근데 검정색 계열의 옷은 그냥 가는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도교인 경우에는 옷은 색깔별로 입어야 돼요. 그 세대 네, 더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절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향 피우는 것도 있는데 네. 저희 관은 열려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 얼굴 진짜 보면서 인사하구나. 오. 진짜 얼굴 보면서 하는 거고 저희는 3일 최소 3일 많아도 5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그 관 거기 이렇게 그 무덤까지 묘지까지 가는 것도 걸어서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네,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네. 오늘 또 말레이시아의 장례 문화와 한국의 장례 문화가 또 닮아 있다는 점을 또 맞아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또 한국의 조문 문화가 좀 배려 깊고 좀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엔 좀 낯설고 또 어색할 수도 있지만요. 서로의 배려로 이 좋은 기억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좀 큰 도움이 저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례는 이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기리고 또 그런 의식을 뜻하는 말인데요. 한국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이 전통과 예절이 있는데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 그쪽은 기독교라서 안 해요. 네. 그래서 처음 봤던 거 한 20살 때 후반 와이프 집에 가서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 쪽에 그 제례 상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음식도 많고 그 순서도 위치도 정한 거 들었으니까 이거 네.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근데 또
다 모여서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거죠. 그 음식 새벽부터 막 하고 맞아요. 그 상 위에 다 차려놓고 저기서 기도하고 근데 약간 다 모여서 함께 하니까 그 조상들의 의미도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영국에는 조상까지 기억하진 않고 그냥 자기 부모 뭐 멀어봤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네. 돌아가시면 그때 알아서 언제든지 그 묘지 공동 묘지 가서 그냥 기도하거나 그 정도지 네. 음식까지 다 모여서 기념하진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 가족의 힘을 더 보태서 하는 거 너무 좋았어요. 같이 서로 위로도 되고요. 맞아요. 근데 인도는 조금 한국이랑 많이 비슷하고 예, 농업 중심의 그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지 저 힌두교 가족에서는 특히 매년 기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힌두교의 전통에서 그 생사 그 윤회라는 네, 개념이 윤회가상, 있기 네. 때문에 그 조상들한테 이렇게 제사를 그 지내는 것처럼 좀 비슷한 그런 존경을 바치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이제 여기 한국에서 특히 제가 그 추석 때 추석이나 설날 때는 네. 우리 인도 생각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도 조상에 대해서 그런 존경도 충분히 표현하고 네. 특히 힌두교하고 불교는 좀 많이 비슷해서 닮아있죠. 여기랑 많이 네. 유사해요. 처음에 제사 했을 때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저는 제사에 대해 절에 대해 너무 많이 몰랐어요. 네. 절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시죠? 잊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절을 끝난 후에 사람들은 갑자기 다시 한번 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네. 보통 한 번 하고 네. 끝나겠지 그쵸. 했는데 네. 다시 또 하니까 이렇게 약간 눈치 보면서 또 하셨겠어요. 네. 네. 지금이 아닌가. 근데 또 다행히. 마지막 반절까지 또 하지 않아요? 다행히 그냥 남편을 보고 따라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 후에 몇 번째 해야 하는 것을 알려줬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엥. 그렇죠. 두 번 하고 마지막에는 반절 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와. 다음엔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인도는 1대, 2대까지는 하는데 여기 네. 4대까지 한다는 거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증조, 너무 고조 엄청, 예, 하기까지, 완전 네.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되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네. 저희는 네. 이슬람교, 기독교는 안 하는데 저희도 힌두교, 불교 있으니까 네. 물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1년 청명절 특히 오. 청명절이라는 그런 약간 조상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즌이 있는데 오. 네, 다 묘지 가서 묘지는 보통 산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올라가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다 가야 돼요. 하루 안에. 네, 다 그 묘지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차리고 제사하고 네, 진짜 절차는 다른데 네.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게 엄마들 고생하고 또 이제 되게 늦게 지내거든요, 제사를. 거의 10시 넘어서 12시 가까이서 원래 지내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지 싶었는데 조금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제사가 또 아니더라면 언제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고 또 언제 이 조상들을 한번 생각하고 하겠는가 하면서 이 유교 문화, 이 특히 제 문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서로 다른 문화가 이제 또 비슷하면서 다른 문화가 어떻게 또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혼상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각 나라의 전통 의례와 또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